지난 9일 검찰이 KT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딸은 자신은 부정 채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에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네. 자신은 KT에 공채로 들어 합격했을 때 이 부정 채용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해요. 예. 지금 2012년 KT에 이제 부정 채용 비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올해 1월에 그 시민단체하고 어떤 정당에서 김성태 의원의 어떤 부정 채용 비리 의혹을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사건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총 12건의 부정 채용 비리가 있어 왔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KT의 당시의 실무자 책임자들이 모두 기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인재개발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라든지 또 서유열 전 홈고객 부분 사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고 네. 지금 최고 윗선으로 알려진 그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혐의를 갖고 있는 당시 실무자들이 다 모두 구속된 상태, 지금 혐의가 거의 입증된 상태라고 봤을 때 마지막 아까 처음에 지금 고소고발 당했던 게 김성태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이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성태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을 지금 이석채 회장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때 당시 2012년에 하반기에 이 KT 공채가 이미 끝났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채용 지원서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이 부탁을 해서 이게 지금 채용이 끝난 상태에서 원서가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고 네. 시험을 뭐 건너뛰면서 결국에는 이제 적성 검사도 건너뛰고 인성 검사에서도 D형을 받았는데 이건 사실 불합격 기준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냐, 부정 채용을 부탁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쨌건 검찰 입장에서는 곧 이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 것 같은 그런 네. 이제 예정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딸의 KT 공채 합격하고 자진 퇴사한 적 없습니다. 2달 쉬은 적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입사 동기들보다 성진도 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얘가 제일 성진도 대리 성진도 제일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얘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사하는 것도 마치 가운데 채용 비리 터지니까 뭔가 꾸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사로 딸아이를 그렇게 몹쓸 애로 만든 것은 예. 딸아이를 몹쓸 애로 만들었다. 상당히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나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석채 전 회장 밑에 있었던 이제 김상효 인재경영실장이 있어요. 네. 전문직인데 그 김상효 씨 공소장에도 보면 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이제 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김성태 의원은 뭐 굉장히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서류 전형이 끝난 다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뭐 본인은 이메일로 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네. 그런 석연치 않은 점이 또 있고요. 경쟁률이 그 당시 무려 81대 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채용으로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환노위 이 소속의 김성태 의원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제 KT의 어떤 부정이랄지 그런 걸 위해서 이석채 회장을 증언을 세워야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대를 했던 게 김성태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 당시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채용을 대가로 해서 네. 이석채 회장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걸 막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KT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 채용이 한 12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1건 정도는 단순 청탁 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정규 채용해달라, 아니면 이제 자신의 뭐 자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도 제3자의 뭐 지인의 네. 자녀에 대한 부탁도 있었는데 왜 이 지금 문제가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김성태 의원은 일단은 지원서도 안 낸 상태에서 나중에 합격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만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딸이 채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는데 그 관여 과정에 보면 상임위의 어떤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지위의 남용 이런 것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김성태 의원을 완전 타켓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딸 채용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채용과 관련된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업무 방해 교사로 볼 수 있느냐.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딸의 채용이 대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뇌물죄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어떤 죄가 된다고 확신이 들면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예.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법리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이시죠. 법리적 검토에 예.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뭐 박주민 의원이 이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되는 국회 법사위원이고 또 주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또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특위위원인데 누구보다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네.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이 논지를 좀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게 그 아까 12건의 채용 중에서 단순히 잘 봐달라고 했던 11건은 네. 그것은 이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건은 그냥 이건 청탁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딸의 그 지금 부정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KT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업무방해죄인지 또는 업무방해 교사죄인지 또는 뇌물수수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2012년 10월에 국회 환노위 감사에서 지금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김성태 의원이 여당 간사이니까 우리 당론이다. 이게 지금 증인 채택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걸 무마시켰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한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때 당시에 지금 국회 환노위 증인 신청에 이석채 회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적극적인 구명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혐의점들이 이제 제3자 뇌물죄라든지 네. 부정 그 처사 후에 수뢰죄 적용까지도 지금 검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정처사 후 수뢰죄. 네, 네. 예. 그 박주민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고소한 이유가요. 네네. 이제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래서 KT와 관련돼서 채용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제 수사 촉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아니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면서 사법개혁특위위원이고 예. 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사 촉구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촉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법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회견이고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걸 보면 좀 너무 본인이 성급하게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김성태 의원의 이 박주민 의원 고소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KT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